부터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실명질환 주의 또 주의하라. 첫 번째, 60세 이상, 그리고 당뇨 고혈압 환자, 흡연자, 실명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 딱 보기만 해도 눈 건강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차 교수님. 네. 예. 그 실명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백내장, 뭐 망막전에 이런 건데 이런 것이 노화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은 산화 물질이 쌓이게 되고 또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노폐물들이 눈 속에 쌓이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눈 건강을 해치는 이런 실명질환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세가 드신 분들, 어르신, 특히 60세 넘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은 성인 질환인데 성인병 이것이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미세혈관이 망가지고 그래서 눈 속에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눈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뭐 흡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우리 신체 모든 조직에 혈관 공급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아주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서도 이 혈류를 저하시켜서 눈에 생기는 모든 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력인데 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보다 좀 발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먼저 병원에 가셔서 조기 진단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이게 나빠지라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실명질환 주의 또 주의해야 되는지 눈 부릅뜨고 살펴볼게요. 자, 고도 근시 있으신 분들, 비문증 있으신 분들,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잦은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요,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딱 전데요. 사실 저도 전자기기 자주 사용하지만 이런 분들이 많을 건데 이런 네. 분들도 실명질환 주의해야 자기 전에 될까요? 엄청 보거든요, 제가. 그러게요. 예. 네, 맞습니다. 먼저 고도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나쁜 것도 속상한데 뭐 실명까지 얘기가 나오니까는 참 우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은요. 네. 정확하게 병원을 아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DP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우리 눈 모형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눈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젤리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젤리가 60세 이상이 되거나 젊은 분들도 다치거나 고도근시인 경우는 젤리가 녹습니다. 그럼 녹은 부위랑 녹지 않은 부위가 엉겨 붙어가지고요. 우리가 계란 터트리면 노란 저 옆에 흰 거 뭉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게 생깁니다.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은 밑에 원형으로 까맣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네. 이게 실제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뭐 맑은 하늘 또는 이제 흰 벽을 봤을 때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비문증이나 날파리증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고도근시인 경우는요. 망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막에 구멍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망막이 찢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결국 망막 방리라고 하는 실명까지 될 수 있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문증이 생기게 되면은요 반드시 안과에 검진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뭐 고도근시 환자분들이 나 원래 비문증이 있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비문증이 늘어났을 때는 망막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밀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야외 활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활동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자외선에 대한 노출입니다. 자외선. 이 자외선은 눈 입장에서는요 백해무익합니다. 각막염 생길 수 있죠. 또 백내장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황반 변성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햇빛을 많이 못 받지만은 뭐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외출 시에 반드시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즘에 워낙에 볼 게 많잖아요. 또 근거리 작업을 또 많이 하시고 뭐 취미 그리고 직업상 뭐 하루에도 뭐 10시간 이상 나는 컴퓨터를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눈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리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쉬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근거리 작업을 집중하게 되면은요. 눈 깜빡거리는 횟수가 엄청나게 줄게 됩니다. 그러면 눈 표면에 눈물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결국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눈꺼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쪽을 보니까 한 서너 가지 정도 저한테 해당되는데요. 저는 예. 어떨 때 노안을 걱정하냐면은 명함을 봤는데 전화번호가 빨리 안 익혀져가고 사진 찍어서 늘려보거나 아니면 어디 계좌번호 보내는데 잘못 보낼까봐 눈을 그거 몇 번씩 중요한데. 예,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런 현상들이 혹시 노안의 시초가 아닌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언제 저한테 노안이 왔을까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영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곳이 노안이야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증상, 그렇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지러움증인데요. 어지럼증? 우리가 사실 어지럽게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가 머리 쪽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경과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비인후과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별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과를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안과에 오셨다가 결국 노안이 진단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봤다가 멀리 보거나 멀리 봤다가 가까이 보게 되면요, 이 초점의 전환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초점 기능이 약화가 돼가지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조절 기능 약화를 어떻게 검사는요, 사실 우리 가까운 데 다 있습니다. 쉽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아마 지갑을 다 열어보시면은 네.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다 있으실 신분증 겁니다. 있죠. 그렇죠? 네. 있죠.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요, 정형화돼 있습니다. 어. 글자 크기와 그다음에 모양이 다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노안 유무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 한번 그럼 현영 씨 방법 앞으로 한번 나와가지고 알려주세요. 한번 검사 한번 네. 해보실게요. 딱 갖고 나오셨네요. 네. 주민등록증. 이거는 사실 상당히 간단한 검사여가지고요. 네. 예. 만약에 평소에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끼셨던 분들은 착용한 상태로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만약에 약한 근시나 또 난시가 있는 분들도 가급적 안경을 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소를 우리가 읽을 건데요. 예, 예. 제일 처음에는 이걸 바싹 눈에 갖다 대십시오. 바싹 된 가까이? 다음에 네. 천천히 팔을 뻗어가지고 팔을 뻗어요? 그 천천히 또 뻗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주소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이 정도인데. 현영 씨 많이 가시는데요. 많이 좀 나가는데요. 더 가십니까? 아니 팔이 짧아서 이 정도죠? 네, 이게 아이고. 길었으면 더 갑니까?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좀 재보겠습니다. 네. 50cm 나왔습니다. 50cm. 네. 어느 정도예요? 기준이 어떻게 이거의 되나요? 의미는 뭐냐면요. 네. 만약에 30cm다 그러면은 네. 노안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0cm? 네. 이 검사가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거는 네. 실제로 내 눈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왜 이러세요? 아직 동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눈 나이 젊으십니다. 지금 50cm라고 하면은요. 네. 네. 실제로는 지금 70세? 눈 나이가요? 네, 눈 나이가 70세이기 때문에 현영 씨 세상에.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안과 오셔가지고 내 눈에 문제가 뭔지 검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큰일이다. 너무 충격 받으셨는데 네. 일단 좀 자리로 이렇게라도 좀 모실게요. 발견하셨으니까 예.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일단 집에 신분증 다들 있으니까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네. 될 것 같고요. 주변에서 잘 알아보는 방법도 있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점점 이제 휴대전화 보는 게 이렇게 멀어지실 때 맞아요. 이건 예. 노안이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왜 이렇게 젊었을 땐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데 점점 가까이 있는 게 안 이렇게 보이는 되잖아요, 거예요, 이렇게. 차 교수님. 예. 네, 우리 눈에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메라의 렌즈 역할은 이제 수정체라 그러는데 이것이 가까운 거 볼 때는 두꺼워지고 멀리 거 볼 때는 얇아져서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데 또 이거를 또 지지하는 옆에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또 나이가 들면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화하게 되면은 이게 조이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수정체가 탄력을 잃어갖고 가까운 거 볼 때 이게 두꺼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점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안이 생기는데 이 왜 나이가 들면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눈도 근력 운동을 하면 좋은데 눈에 있는 근육하고 이 수정체는 단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기 돼, 때문에 진짜. 이걸 우리가 노안이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가 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